윤석열 후보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결렬이 됐지만 또 다른 쪽으로 이 단일화 원팀이 좀 구성이 됐습니다. 김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야권 소식은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 어제 신촌에서 유세를 했는데 이 자리에 당시 이제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함께 자리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거 116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한때 경쟁자였던 이 세 사람 어제 이 원팀을 과시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한껏 축혀 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손을 이제 마주잡은 이 세 사람의 유세 모습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월 9일은 우리가 승리하는 날입니다. 야권의 유일한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다른 분들이 정치 교체를 얘기하더라고요. 정치 교체는 정권 교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사드 반대하는 거 보고 정말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월 9일 날은 윤석열 후보를 선출을 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고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네, 세 사람 모두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격함과 동시에 네. 윤석열 후보는 이제 한껏 치켜 세우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어제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 세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서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정치 개혁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정치 개혁 이거는 선거용 국민 사기고 나 같은 정치 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 정권 교체가 곧 정치 개혁이라면서요. 이 세 사람 민주당의 정치 개혁에 대해서 함께 비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저 자리에서 이 원희룡 본부장이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야권의 유일한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정치 교체를 얘기하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윤석열 후보만 야권의 유일한 후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본부장 어제 신촌에서 야권의 유일한 후보는 윤석열 후보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마치 안철수 후보를 지금까지는 뭐 야권 후보로 평가를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마치 뭐 여권 후보인 것처럼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종의 안철수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들 뿐 아니라 이제 이준석 대표와 권영세 본부장도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를 위한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야권의 후보인 우리 후보에게 결집되고 있습니다. 또 변함이 없이 투표로 단일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시죠? 저는 우리가 기다리지만 지금 쉽지 않고 그 쉽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투표로 단일화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일단은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이 일단 발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비판이 계속 나서면서 일단 사실상 지금은 단일화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약간 이제 제껴두고 이제 투표를 통한 단일화를 어떻게 좀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저런 걸 좀 의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안철수 후보 뭐 지금 계속 단일화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어제 3.1절 행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 단일화 뒷이야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제 국민의힘 측을 향해서 어떤 자신이 얘기했던 어떤 단일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기대들을 듣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좀 실망하는 발언을 했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네. 이제 윤석열 후보를 만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식의 발언을 내놔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아직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어떤 어젠다가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이었는데 어제 이 3.1절 기념식에 이준석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저 보시는 화면처럼
여기서 온도차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먼저 안철수 후보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냉랭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처럼 안철수 후보 조금 굳은 표정으로 저렇게 이준석 대표를 응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악수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같은 장소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와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네. 이때는 또 대조적으로 저렇게 일어나서 아예 일어나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표정도 아까 보시기에 좀 다르게 이준석 대표와 얘기할 땐 다르게요. 좀 밝은 모습이고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저렇게 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이면서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안철수 후보를 보면은 뭐 앞서 뭐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이 태도의 차이나 이 뭐 발언이나 이런 걸 봐서도 느껴집니다만 나는 완주하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완주하겠다고 하는데 주변에서의 이 단일화하라는 압박이 좀 거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계속 이제 완주 이야기를 하면서요. 완주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 내에서는 계속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의 후원회장인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있는데 이 명예교수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 후보직을 좀 양보하라 이런 식으로 좀 해석되는 그리고 그 이유를 도모하라는 뭐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라는 어떤 시대적 사명을 저버렸다면서 지지 철회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임명진 비대위원장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집단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가? 민주당 정권을 연장해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수수방관하고 지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네, 지금 이 주변에서는 좀 이렇게 단일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쩌거나 좀 결렬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이 단일화 결렬 상황, 이 민심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거 관련한 게. 네, 그렇습니다. 단일화 결렬 이후에 이제 여론이 좀 반영이 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칸타코리아에서 단일화 결렬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부터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44.1%, 이재명 34.1%로 윤석열 후보가 10% 가까이 앞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단일화가 결렬된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가 포함됐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안철수 후보는 7.8%, 이심상정 후보는 2%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후보 지지율과 함께 이 야권 단일화 자체 찬반 이제 조사도 포함이 됐는데 네. 야권 단일화 필요하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답변 40.5%가 나왔고 필요 없다. 단일화 필요 없다는 답변 51.2%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단일화가 필요 없다는 여론이 필요하다는 여론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되어서 네. 눈길을 끄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제 반면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43.1%, 윤석열 후보 46.3%로요. 여기서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지만 오차 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안철수 후보는 6.7%, 정의당 심상정 후보 1.3%, 1.9%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론조사가 오늘까지만 가능한 상황이고 내일부터는 이 여론조사가 가능하더라도 이거를 발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민심을 감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만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차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예측이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김현 기자가 얘기한 여론조사가 이 두 개인데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겁니다만 또 다른 하나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이 박빙 접전을 이루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영걸 대표님, 네. 저는 사실 후보별 지지율 말고 다른 조사에 좀 눈길이 가는 게 단일화 뭐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걸 물어봤더니 필요하지 않다가 50%가 넘었어요. 네. 이게 지금 글쎄요. 국민들이 지금 단일화에 아주 귀찮고 그냥 싫고 피로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 그런 단일화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죠. 지난 27일 날, 지난 네. 일요일 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결렬된 내용을 소상히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오히려 단일화 불가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더 반등을 했어요. 지금 칸타코리아 같은 데 나온 거 보니까 단일화 포기한 다음에 2월 28일, 3월 1일 날짜에 여론조사 오히려 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 결렬되기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악재고 이재명 후보한테 호재였던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단일화 이슈, 또 하나는 소상공인한테 300만 원씩 지원한 게 이게 좀 영향이 있었는데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27일 날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국민의당하고 협의 일정을 소상히 이태규 의원하고 그 장제원 의원하고 소상히 밝히고 한 게 그 많은 유권자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그동안에 오만한 국민의힘 이미지가 조금 더 톤 다운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히려 단일화 결렬 상황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후보 쪽이 좀 이 결집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분석을 지금 주셨습니다.